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스위프트 6라는 주제로 이번에 발표를 진행하게 된 조수헌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진행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제 소개를 할게요. 네, 일단 커뮤니티에서는 라이노라고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조슈아라고 영어 이름이 필요할 때도 쓰고 있습니다. 핀테크 앱을 만드는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회사에 재직 중이고요.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심이 많고 그중 스위프트에 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행사에 늘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커뮤니티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분들 만났고 앞으로도 좋은 만남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위프트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14년에 WWDC에서 처음 발표가 된 이래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스위프트 역사와 주요 발전 사항을 간략하게 다뤘던 발표를 작년 KWDC에서 했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영상이 있으니 다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위프트는 6개월 주기로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iOS 개발자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iOS 버전, 관련된 버전과 같이 병기를 해두었습니다. 생각보다 규칙적으로 릴리즈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올해 드디어 스위프트 6.0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스위프트 6 역시 수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번 버전 기준으로만 해도 벌써 32개의 제한이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한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버그 수정과 개선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스위프트 6.0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단연 동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애플 플랫폼에서는 GCD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었죠. 강력하고 잘 설계된 라이브러리지만은 스위프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컴파일 타임의 안전한 동시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조금 더 자세히 하지만 조금 단순하게, 최대한 단순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위프트는 비동기 함수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격리되지 않은 non-isolated 함수, 다른 하나는 특정 액터의 격리된 함수입니다. 액터는 내부적으로 시리얼 익스큐터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액터로 들어온 모든 요청을 순차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터 내부적으로는 경쟁 상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시리얼 익스큐터는 보통 자체적으로 스레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작업할 스레드를 가지는 건 전역으로 존재하는 글로벌 컨커런트 익스큐터입니다. 액터들은 여기에 작업을 보내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액터에 격리되지 않은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 함수들은 바로 글로벌 익스큐터로 가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스위프트 동시성이 스레드 개수를 코어 수만큼 가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글로벌 컨커런트 익스큐터가 그 코어 수만큼 스레드를 만들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액터끼리도 서로 접근할 때는 중단점이 걸리면서 상대 액터가 결과를 줄 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안전하게 코드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스위프트는 모든 소스 코드를 검사해서 이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일어나는지를 검사하는데 그동안은 찾아내더라도 경고만 쭉 그쳤습니다. 하지만 스위프트 6가 되면 이 모든 경고가 에러로 바뀌게 되면서 해결을 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소스 코드가 바뀌지 않았는데 빌드가 깨지는 이런 변화는 굉장히 급진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는 랭귀지 모드라는 기능을 통해서 같은 컴파일러를 쓰면서도 이 소스 브레이킹 체인지를 일으키지 않고 점진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스위프트 6에서도 많은 동시성 관련 개선이 있었는데 그중에 조금 심도 있는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스위프트가 가지고 있는 동시성 모델은 강력하지만 모두가 이 동시성 모델을 따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스위프트는 여러 언어와의 상호 운용을 제공을 하는데 이들은 스위프트의 동시성 모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전 버전의 스위프트 빌드된 모듈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모듈에는 엄격하게 동시성을 검사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검사를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경우를 위해서 프리컨커런시 임포트라는 도구가 제공이 되었지만 디버깅도 어렵고 프로토콜 채택을 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 등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6에서는 양방향으로 개선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스위프트 6 모듈에서는 스위프트가 6 아닌 모듈에서 온 프로토콜을 채택할 때 이 프리컨커런시 어노테이션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액터 제약이 컴파일이 아니라 런타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대쪽에서 스위프트 6 모듈의 코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컴파일러가 단정문을 자동으로 추가해서 쉽게 버그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샌더블에 관련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같은 상태를 이 일들을 공유하고 이를 변경하려 한다면은 경쟁 상태가 생기게 됩니다. 샌더블은 컴파일러에게 특정 타입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되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안전하게 알려주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이 모든 타입이 샌더블하다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그런 타입은 아예 못 쓰는 걸까요? 그런 타입도 한 군데서만 사용된다면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6는 함수를 여러 동시성 영역으로 쪼개고 샌더블하지 않은 타입이 한 영역에서만 사용된다는 것을 코드 흐름을 보고 좀 더 지능적으로 판단합니다. 각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샌더블하지 않은 타입이 전달되면 이후에는 명시적인 전달이 없이 다른 영역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오류가 나게 됩니다. 이때 함수 하나라면 컴파일러가 잘 구분을 해줄 수 있겠지만 여러 함수에 걸치게 된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이 동작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와 바람값에 붙일 수 있는 새로운 키워드 샌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처럼 샌더블하지 않더라도 동시성 세계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시성 기능을 커스텀하는 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CD 에스큐터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컨커런트 에스큐터를 통해서 스레드를 할당받아서 작업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독립적인 스레드 정체를 가진 게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스위프트는 이 시리얼 에스큐터를 커스텀할 수 있는 기능을 이미 5.9 버전에 추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모든 벡터를 커스텀하기보다는 전체 정책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는 글로벌 컨커런트 에스큐터 대신 다른 익스큐터를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글로벌 컨커런트 에스큐터의 동작 자체를 커스텀할 수는 없지만 태스크나 특정 태스크를 만들 때 아니면 특정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이 글로벌 컨커런트 에스큐터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새로운 태스크를 만들거나 특정 블록에서 executor preference라는 이름으로 이 executor를 넘겨주면 해당 영역에서는 글로벌 컨커런트 executor가 아닌 커스텀된 executor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스위프트 동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위프트가 제공한 동시성은 좀 추상화가 많이 되어 있는 고수준의 기능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이것으로 차고 넘치지만 스위프트가 더 많은 곳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보다 조금은 덜 추상적인 도구도 제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위프트 6는 이에 대한 두 가지 도구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아토믹으로 이전에 별도 패키지로 제공이 되던 것을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계산해서 표준 모듈로 내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뮤텍스, 락입니다. 이 두 도구는 import synchronization이라는 줄을 코드에 추가해 주시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개선 사항들이 5.10부터 있었는데 목록을 뽑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해당 스위프트 에볼루션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개선들을 통해서 스위프트 6에서는 더 편하고 안전하게 동시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동시성을 코드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액터에서 작업이 수행되는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데이터는 최대한 샌더블을 적용을 하고 샌더블을 적용하기 어려운 타입에는 액터로의 전환도 그러해 봄직합니다. 컴파일러를 당장 설득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언체크드 샌더블을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컴파일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주지 않게 되므로 결국에는 없어져야 합니다. 의존성이 적은 모듈부터 점진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해가면서 스위프트 6의 커버리지를 높여가면 되는데 컴파일러의 동작을 믿고 동작 원리와 테크닉을 익혀가야 합니다. 컴파일러도 당연히 버그가 있겠지만 이것이 버그인지 스펙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에러 처리에서의 변경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스위프트에서의 에러는 모두 타입이 지워진 any 에러로 다뤄졌습니다. 이렇게 다루는 편이 유용성과 사용성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때로는 구체적인 타입이 명시되는 것이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절트 타입이 도입되긴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위프트 6에는 타입드 스로우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에러를 던질 때, 에러를 잡을 때 모두 에러 타입을 명시할 수 있게 됩니다. 라이브러리 개발을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할 기능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바로 논카피어블 타입입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move only 타입이라고도 불리고 러스트 등을 통해서 잘 알려진 소유권이라는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리 익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위프트의 타입은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는 값 타입, 두 번째는 참조 타입입니다. 값 타입은 항상 복사로 전달되고 참조는 참조만 복사를 하게 됩니다. 값 타입의 경우는 각 인스턴스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공유가 필요한 맥락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참조 타입은 여러 곳에서 사용하는 공유 자원을 표현하는 데 유용하지만 참조 자체는 여전히 복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ARC 등 메모리 관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복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사 기능을 없앰으로써 메모리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메모리를 잘못 관리해서 생기는 버그도 줄이고 복사로 인한 오버헤드도 줄여서 성능적으로도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복사가 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기존과는 다르게 세밀한 컨트롤을 요구하는데요. 세 가지 키워드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컨슈밍으로 값을 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borrowing으로 접근은 가능하지만 값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에도 있던 키워드인 인아웃으로 값의 접근도 변경도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소유권을 돌려줘야 합니다. 논카피어블은 스위프트 5.9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때는 기본적인 것만 구현이 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웠고 버그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스위프트 6에서 제네릭 지원 등의 개선을 통해서 실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표준 라이브러리에도 관련한 대응이 이미 완료된 상태고요. 관련 에볼루션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러스트와 다르게 스위프트의 논카피어블은 필수는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관련 세션이 오늘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면 참여해 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시간상 다 다룰 수 없을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관심 있으신 내용들이 있다면 한 번씩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스위프트 패키지, 매크로, 사용성에서 더 안전하고 강력한 언어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6.0이 나온 이후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활발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의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애플 플랫폼을 넘어서 더 많은 곳에 쓸 수 있으면 좋겠죠. 기존에는 애플의 깃허브에서 함께 관리되던 스위프트 관련 저장소들이 새로운 오거나이제이션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이는 애플 플랫폼을 벗어나서 더 적극적으로 플랫폼을 확장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 새로 출시된 애플 플랫폼 SDK에도 새로운 스위프트 API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API들을 스위프트 전용으로 재작성하거나 애초에 스위프트 전용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매해 찾아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비전 프레임워크에서 관련 API 변형사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C++와의 상호 운용에서도 Move Only 타입 지원, 가상함수 지원, 기본값 지원 등 많은 지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오브젝트-C 오버헤드 없이 C++ 코드도 쓸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겠죠. 이제는 스위프트로 작성된 파운데이션이 모든 플랫폼에서 공통으로 쓰이게 됩니다. 코어를 공유하고 아직 마이그레이트 되지 않거나 플랫폼별로 독립적인 기능을 더해서 각 플랫폼별 파운데이션을 빌드하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이 공통 분모는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존 엑시 테스트를 대체하는 스위프트 네이티브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등장을 했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해서 기존 엑시 테스트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세션도 오늘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위프트는 꽤 오래전부터 리눅스를 지원을 했습니다. 아마존 리눅스, 레드앤 UBI, 우분투 등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데비안과 페도라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눅스용 이제 풀 스태틱 SDK를 사용해서 의존성을 최소화한 형태의 바이너리를 만들어서 더 많은 리눅스를 비교적 손쉽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위프트는 윈도우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ARM64용 사전 빌드 툴체인을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SPM 병렬 빌드도 개선을 하여 더 쾌적하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위프트는 와즘을 통해서 웹 내용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프로젝트가 커뮤니티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위프트 커뮤니티는 작지만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가장 놀랍고 흥미롭게 본 스위프트의 발전 영역은 바로 인베디드 스위프트입니다. 저희는 보통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앱을 만들지만 이 장비들 안에는 수많은 전자부품들이 들어가고 이 부품들에도 프로그램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만들어야 하죠. 전통적으로 이 영역은 C와 C++, 심지어 어셈블리어를 직접 쓰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스위프트가 이 영역에 새로이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스위프트는 성능 제약이 심한 인베디드 환경에서는 부담이 큰 런타임 기능들을 상당수 덜어내는 방식으로 바이너리 크기를 줄이고 성능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언어의 스펙에서 런타임의 의존적인 기능들을 제외한 부분 집합인 셈이죠. 하지만 이 기능은 실험적이기 때문에 기본 엑스코드 툴체인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해보고 싶으시다면 개발용 툴체인을 다운받고 튜토리얼 저장소를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제 세션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스위프트에 대해서 좀 많은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애플 안에서만 쓰는 거 아니야? 그거 앱 만드는 데만 쓰는 언어 아니야? 뭐 아니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기존 코드가 이미 많은데 굳이 그걸 써야 되나? 어느 정도는 사실 맞는 말이죠.
하지만은 여기에는 많은 오해들이 섞여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처음부터 오픈 소스였고요.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입문이 매우 쉽고 실수를 최대한 줄여주는 안전함을 제공하고 심화 기능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C와 C++와의 상호 운영을 통해서 기존 코드와 어우러지면서도 점진적으로 스위프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스위프트는 이제 앱을 만들기 위한 언어가 아닙니다. 미들웨어, 시스템 라이브러리, 드라이버, 커널, 펌웨어 등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다재다능한 언어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스위프트의 발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 발전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저도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더 많은 일들을 해보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수환이었습니다.